자, 그러면 오늘 제1 부정과거 능동태 중간태 직설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정과거와 미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정과거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부정과거는요, 영어로 에어리스트인데 이 에어리스트는요, 헬라어 아오리스토스, 아오리스토온의 차용어예요. 우리말로는 정해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흔히 이 부정과거를요, 아오리스트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아오리스트. 자, 이 부정과거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상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부정과거의 기본 개념은 무규정성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상을 규정하지 않는다. 무규정성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현재 시제나 미완료 시제 또는 완료 시제를 생각해 보세요. 이 현재 시제나 미완료 시제 또는 완료 시제는요, 양상이 정해져 있어요. 이 경우는 계속이나 진행이라는 양상을 나타내고, 완료 시제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완결된 사건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현재 시제나 뭐 완료 시제의 경우는 그 전후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 아,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아, 이것은 이미 완결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정 과거 같은 경우는요, 양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단어 자체만으로는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반복되고 있는지, 완결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과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미완료와 부정 과거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정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를 단순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미완료는 어때요? 과거에 계속되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완료는 계속이나 진행을 나타낸다. 자, 다르죠, 그렇죠? 같은 점은 시간상 과거라는 거예요. 다른 점은요. 부정과거는 그저 그 사건을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이고 미완료는요. 그 사건의 진행을 나타낸다. 자, 그럼 그 예를 봐야 되겠죠. 1번과 2번. 자, 보세요. 호이 마테따 이아웃두 에게이란 나웃돈. 자, 이 에게이라는요. 에게이로의 부정과거인데 그냥 깨웠다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깨웠다. 이 깨웠다라는 동사를 통해서는요. 이것이 그 당시 계속되고 있었는지 또는 완결됐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묘사할 뿐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이 아래 보세요. 에노이끼야 우게메넨 아렌토이 스무네 마신. 자, 이 에메넨은요. 메노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인데 머물고 있었다예요. 진행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더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자, 우와 알라 구문을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이 우와 알라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이 우와 알라는요. 모모가 아니라 모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무덤에 머물고 있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는 집이 아닌 무덤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에메네는 뭐예요? 머물고 있었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완료는 진행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부정과거와 미완료의 차이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부정과거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현재형, 미완료형, 미래형 만들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미래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래 시제 접미서 시그마를 붙인다 하는 거. 그다음에 미완료형의 경우에는 동사줄기 앞에 접두 모음 에를 붙이거나 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의 경우는 그 모음을 길게 늘려주거나 해서 만들어준다 하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부정과거는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정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1 부정과거와 제2 부정과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1 부정과거 그다음에 제2 부정과거를 만드는 법은 좀 달라요. 자, 먼저 제1 부정과거 엘리 3인을 보세요. 이 경우도요. 자, 리에서 보듯이 동사줄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자, 동사 줄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과거 시제 접미서 사를 첨가해서 과거형 줄기를 만들고요. 여기에 접두모음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인칭 어미를 붙이면 제1 부정과거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제1 부정과거의 독특한 점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연결모음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다 연결모음 오나 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연결모음이 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점에서 사를 첨가해 주고요. 여기에 그대로 인칭 어미를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실 연결모음을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부정과거 시제 전미소가 아라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 자, 아라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는데 여기에 연결모음 오를 또 첨가해 본다고 해보세요.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엘리 사 오맨이 되잖아요. 엘리 사 오맨. 자, 이 경우는 연결모음을 첨가해 주지 않고 그냥 인칭어미만 이렇게 붙여준다. 엘리 사면 하면 제1 부정과거형이 되고요. 다음 제2 부정과거형을 살펴볼 텐데요. 이 경우는요. 과거 시제 전미서 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이 현재형 줄기와는 다른 줄기를 사용해요. 다른 줄기. 자, 이 아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STON 같은 경우 보세요. STO맨 같은 경우 보면 ST, 이 STO가 현재형 줄기잖아요. 반면에 부정과거형 줄기에서는 뭐예요? 파그라는 형태를 사용해요. 다른 어근을 사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앞에 접두음 에를 붙여서 이렇게 제2 부정과거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연결모음이 첨가가 돼요. 그래서 파고맨 하면은 제2 부정과거가 되는 경우고요. 자, 이 경우를 보세요. 이 경우는요, 사실 이 레이프와 리프는 같은 동사 줄기예요. 같은 동사 줄기지만 현재형 줄기에서는 레이프 형태가 사용되고요. 반면에 부정과거형에서는요, 이 리프 형태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A가 리로 약화된 형태죠. 그렇죠? 어쨌든 현재형 줄기와 부정과거형 줄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형태만 보고 아, 이게 제2 부정과거형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접두모음 에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모음 인칭어미를 붙이면 제2 부정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뽀맨 하면은 제2 부정과거가 되는 것이고요. 에파고맨도 마찬가지죠. 자, 이 제1 부정과거와 제2 부정과거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자, 그리고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합성동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합성동사는요, 미완료 합성동사 만들 때와 동일하니까 여러분이 미완료형 합성동사 만들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모음 연장법도 미완료형과 동일하니까 여러분 꼭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과에서 미래 시제 전미서 시그마가 붙을 때 동사 줄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은 제1 부정과거예요. 제2 부정과거가 아니라 자, 제2 부정과거는 다음 과에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자, 그런데 제1 부정과거는 어땠어요? 부정과거 시제 전미서 사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부정과거 시제 전미서 사가 붙을 때 원래 동사 줄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원리는요, 지난과에서 공부했던 것과 동일해요. 왜요? 지난과에서는 미래 시제점에서 시그마가 붙었잖아요. 이번에는 부정과거 시제점에서 사가 붙기는 하지만 이 사의 첫 번째 음도 마찬가지로 시그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시그마로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발음도 동일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미래형에서나 제1 부정과거형에서나 동사줄기는 거의 비슷하게 변화한다. 자, 동사줄기가 모음 아에오로 끝나는 경우, 이 경우는요, 이 아에오가 과거 시제 전미서 사 앞에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형 만들기에서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아, 에, 오. 동사줄기가 모두 아, 에, 오로 끝나고 있죠. 모음으로 끝나고 있죠. 자, 이 경우 부정과거형에서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빠오는요, 에가빼사 이렇게 에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미세오 같은 경우는요, 에미세사 이렇게 에로 또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다음 파네로오 같은 경우는요, 에파네로사 이렇게 오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길어지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자, 다음 보세요. 당연히 다음은 동사줄기가 부계열, 극계열, 드계열로 끝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경우도
지난 과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자, 먼저 부계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계열에는 뭐뭐가 있다고 했어요? 프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 프가 사와 만나는 경우, 이 경우는요, 부와 프가 모두 뿌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성음 뿌로 변한다. 자, 예를 보세요. 디아트리보, 뱀뽀, 드레포. 자, 모두가 다 부계열 자음으로 끝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부계열 자음이 사를 만나는 경우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부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겠죠. 그렇죠? 사. 이 경우는요. 부사, 프사보다 다 뿌사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정과거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디에뜨리 부사가 아니라 디에뜨립사가 되고요. 이 경우는 앞에 몸이 왔으니까 당연히 받침으로 들어가서 립이 되는 거겠죠. 디에뜨립사가 되고요. 이 경우는 에뱀사가 되고요. 이 경우는 에트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에트랩프사가 아니라 에트랩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거센 소리가 포함된 음절이 연이어 오는 경우 어떤 식으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세요. 트레포가 에트랩사로 바뀌었어요. 뜨가 트로 바뀌었어요. 자, 이 아래를 보세요. 자, 트레포의 원형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트레포예요. 트레포. 자, 트레포인데 여러분 보세요. 트, 프. 거센 소리가 포함된 음절이 연이어서 오고 있어요. 그렇죠? 트레. 그 다음에 포. 그런데 트레포 한번 발음해 보세요. 거센 소리가 포함된 음절이 연이어서 오면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트레포. 자, 그러면은 힘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를 탈기음화 시켜주면 돼요. 탈기음화는 뭐냐? 거센 소리를요. 무성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트를 뜨로 바꿔주거나 프를 뿌로 바꿔주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트레이 트를요. 같은 계열 무성은 뜨로 약화시켜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드레포가 되죠. 그렇죠? 드레포. 자, 보세요. 트레포보다 드레포가 에너지 소모가 적어요. 그래서 트레포가 드레포로 변화가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정과거형에서는 왜 에트랩사가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시그마 앞에서 이 프는 받침 뿌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랩이 돼요. 랩사. 거센 소리 프가 무성은 뿌로 바뀌면서 앞에 오는 모음 에 받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앞에서 거센 소리를 발음해 준다고 해도요. 부담이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부정과거형에서는요. 이 뜰의 원형이 회복이 되어서 트레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랩사가 된 거예요. 트랩사. 그래서 부정과거형에서는 트랩사고요. 현재형에서는 트레포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극계열 자음. 자, 동사 줄기가 극계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극계열 자음에는 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와 결합할 때 같은 계열 무성음 그로 변화한다 하는 거예요. 자, 레고, 디오고, 아르코 한번 보세요. 다 극계열 자음으로 끝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크가 사와 만나게 되는 경우 다 끄사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사가 아니라 엘렉사가 되고요. 이 경우는 당연히 에디옥사가 되고요. 이 경우는요. 크사가 아니라 에륵사가 된다는 거예요. 에륵사. 자, 보세요. 레고, 엘렉사, 디옥고, 에디옥사, 아르코, 에륵사.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드뜨트가 사와 만나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요. 드뜨트가 음가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세우도마이, 삐또, 삐토 한번 보세요. 자, 세우도마이 같은 경우는요. 이 뿌세우드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사가 오겠죠. 사. 그러면 뿌세우드사가 되겠죠. 그렇죠? 뿌세우드사. 당연히 이 드는요. 치음이고 그 다음에 이 시그마는 치찰음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이 드가 탈락을 하게 되고요. 최종 형태는 이렇게 앱세우 사맨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앱세우사멘이 돼요. 세우도마이는 앱세우사멘이 되고요. 삐또는 앱베사가 되고요. 베이토는요, 앱베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앱베사 같은 경우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형태가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삐또가 앱베사로 변해든다 하는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원리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다음은 현재형 줄기와 과거형 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시제 전미수에는 자음, 이오따, 뉘, 따오, 스크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부정과거형에서는요, 현재 시제 전미수가 탈락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과에서 공부했던 미래형 만들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형에서도 당연히 현재 시제 전미수는 탈락했죠. 부정과거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보세요. 뭐 지난번에 다 살펴본 거예요. 자, 자음이었다나 뉘나 따오나 스크는 모두 다 현재 시제 전미소다. 그리고 반류 같은 경우는 반류가 반로가 된 거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람다는 사실은 자음이었다다.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부정과거형에서는요, 이 람다, 그러니까 이 자음이었다, 뉘나 따오나 스크는 다 탈락하고요. 대신 부정과거 시제 전미소 사가 첨가가 되겠죠. 그렇죠? 사가 이렇게 사가. 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엘리사, 애국세사, 애밥사, 에레사가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요, 사가 첨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발로의 부정과거는요, 제2 부정과거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에발론 형태가 돼요. 그런데 이 경우도 어렵지 않아요. 왜요? 여기 현재 시제 전미소를 탈락시키고 그냥 발만 사용하니까. 그렇죠? 아, 요 람다 하나 있으면 이것은 과거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발로의 부정과거형은 에발론이 된다. 예, 어쨌든 뭐 다 부정과거형이에요.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것은 부정과거 시제점에서 사가 붙고 어떤 경우는 사가 빠지는 대신 현재형 줄기와는 다른 줄기를 사용하건 어쨌든 형태는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부정과거다. 다음은 현재 시제 전미서 참 이었다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난과에서 이미 살펴봤죠. 자, 동사 줄기가 델타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감마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 영국음으로 끝나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델타로 끝나는 경우, 그리고 현재 시제 전미서 참 이었다가 오는 경우, 자, 밥디조로 이번에 살펴볼게요. 밥디조의 원형은 원줄기는 밥디드라고 했어요. 현재형에서는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밥디교가 되고 이 밥디도가 밥디조가 된다고 했어요. 과거형에서는요, 당연히 현재 시제 전미서 자음이었다는 탈락하고요. 대신 부정과거 시제 전미서 사가 첨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에밥디드사가 되는데 드는 치음이고 시그마는 치차름이니까 치음인 델타는 결국 탈락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에밥디사가 되는 것이죠. 에밥디사. 그렇죠? 자, 다음 동사 줄기가 감마로 끝나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경우는 끄라주로 살펴볼 텐데 원형은 끄라그라고 했어요. 자, 현재형에서는 끄라교가 되고 끄라교가 끄라조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거형에서는요. 끄라그의 사가 첨가가 되는데 이 경우 그는 끄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에끄락사. 그래서 이렇게 에끄락사가 되는 거예요. 에끄락사. 자, 끄스는 끄스라고 그랬죠. 에끄락사. 자, 다음 영국의 음이 오는 경우요. 이번엔 깨리소인데요. 깨리크라고 그랬죠. 원형은 깨리크. 자, 현재형에서는 깨리교가 됐다가 깨리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정과거형에서는요. 여기 그냥 사만 붙이면 되죠. 그렇죠? 이 경우는 끄니까 그냥 그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에게릭사가 되는 것이죠. 에게릭사. 자, 다음 원줄기가 v로 끝나는 경우. v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v라고 했어요. 우리말 순경은 v와 비슷하다고 했어요. 이 v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어디와 어디의 중간이라고 그랬어요? 자음부와 모음 우의 중간 형태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끌라이오. 동사줄기 원형은 끌라우라고 했어요. 끌라우. 현재형은요. 끌라뷰가 됐다가 이것이 끌라위오가 됐다가 이것이 끌라이오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거형에서는요. 미래형에서와 동일해요. 끌라브에 사가 붙고요.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자음이오타는 탈락하는 것이죠. 끌라브사가 되고요. 이 경우도 이 브가 자음 부로 갈 수도 있고 몸 우로 올 수도 있는데 이 다음에 자음이 오기 때문에 몸 우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가 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라우사, 이끌라우사가 되는 거예요. 자, 끌라이오, 이끌라우사. 미래형은 끌라우소였죠. 그쵸? 자, 보세요. 끌라이오, 이끌라우사. 어렵지 않죠. 그쵸?